여기가 이 대가야 지역이잖아요. 대가야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뭐 가야는 사료가 거의 이제 없다시피 한데 대가야는 이제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데 이제 조금씩 남아 있고 특히 이제 대가야 그 삼국사기 지리지에 대가야는 시조 이진아시 왕부터 16대 조설지 왕까지 520년간 존속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562년에 대가야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서기 42년에 건국했다라고 그 삼국사기 지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진아시왕 시조를 갖다가 이 대가야 쪽의 문헌이나 뭐 그런 그 구전 이야기들 속에서는 그 김수로 왕의 또 형이라고 나와요. 또 용기록뿐만 아니라 그 최치원이 쓴 석위정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글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가야산신인 그 정견모두가 있는데 이 정견모두가 그 하늘의 신인 하늘신인 이비가지와 결혼해서 뇌질주일과 뇌질청에 두 형제를 낳았는데 뇌질주일이 바로 이제 가야시조고 뇌질청해가 수로왕이라는 겁니다. 여기도 뇌질주일이 또 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삼국유사 가락국기는 이제 김수로왕이 형으로 나오고 나머지 5 그 분들이 이제 동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대가야 쪽에 전해지는 이야기는 자기네가 이제 형이라는 거고, 이 김해 지역에 전해진 이야기는 이제 김소로왕이 이제 형이라고 하는 건데, 그 뭐가 맞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는데, 그 삼국유사 가락국기는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 대가야는 시조와 마지막 임금 정도만 이름 나오고 중간이 다 이제 사라진 반면에 삼국유사 왕력부에 보면은 그 금강가야는 이제 쭉 왕들의 제위연대까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쪽의 대가야 후예들은 자기네를 그 육가의 정통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이제 전설에서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이야기고요. 그 아까 우리 박장호 이제 회장님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의심해 보라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그 청주 답사를 갔어요. 답사를 가서 박물관에 갔더니 박물관에 그 이제 마한톡이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하는 분한테 이게 왜 마한톡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안내하는 분이 그래서 자기도 이상해가지고 그렇게 된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대답을 뚜렷하게 못하더라. 여기서 뭐냐면 아까 이 박정환 대표님이 삼국지 원문을 좀 보여주셨죠. 거기에 뭐냐면 사만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만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만은 방사천리다. 사방사천리라고 나와요. 사방사천리를 그 당시 밀수를 가지고 계산하면 키로로 계산하면 약 한 1700km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마한 진안 변환을 지금 다 뭐 경기 충청 이남으로 넣고 사만이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몇 킬로 됩니까? 500km밖에 안 되죠? 500km도 안 되죠? 그럼 나머지 그 한 1000리 정도 되는 데다가 마한 진안 변환을 때려 넣고 이게 사만이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원사료하고 달라요. 원사료에서 사방사천리라 그랬고 그 사료는 딱 2번 나오는데 삼국지 오한선비 동유열전 사만조에 방사천리라고 나오고 또 후한서 동유열전 사만조에도 사만은 사방사천리다. 다 그 자료 보고 썼다는 건데 그 자료 보고 썼으면은 4천리 되는 데서 찾아야지 사만을. 거기서 안 찾고 한반도 남부에 때려 넣는 건데요. 그 시초가 바로 이제 한백경이라는 사람이 동국지리지에서 그 아까 박장호
그 회장님 그 발표 중에 그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뭐냐면 최치원 이야기 하잖아요. 마하는 고구려고 백제는 이 변환이고 신라는 진환이다 했는데 한백겸이 그 변환에서 백제를 빼버리고 가야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 아까 토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탄알문 토기란 게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 이제 물레가 나오기 전에는 토기 형태 둥글게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둥글게 대충 만든 다음에 그 토기 안쪽에다가 뭘 대고 그 두들겨 가지고 만드는 토기가 탄알문 토기인데 그 탄알문 토기가 사만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사만거냐? 사만거라고 볼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고고학자들이 어떠냐면 우리나라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게 한번 책으로 막 토론하는 게 나왔는데 누구는 탄알문 토기의 간격이 뭐 0.2mm, 0.3mm 그거 갖고 싸우는 게 자기들끼리. 근데 뭐냐면 탄알문 토기를 마한 거다, 삼한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뭐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존 카터 코벨 박사라고 역사하는 분들을 좀 아실 텐데요. 이분이 그 원래 콜롬비아대가 세계 뭐 대학 순위 하면 항상 5위 안에 드는 명문 대잖아요. 거기서 일본 미술사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받고 나서 일본 와서 또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 일본의 고대 문화 미술이라는 게 전부 다 이 가야거라는 거예요. 가야가 백제거. 그래서 한국에 이제 부푼 희망을 갖고 왔죠. 자기가 한국에 오면은 아주 환영받을 줄 알고 와서 그런 이야기 하니까 뭐 압박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학자들 압박이. 그래서 그분이 A급 학자들은 압박하거나 말거나 자기가 학문 공부해가지고 얻은 진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쭉 하다가 심지어 그 당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한국의 학자들은 그 당시가 1980년대인데 왜 이렇게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하냐. 일본인들에게 배워서 그러냐. 지금 젊은 학도들은 그 일본인들에게 빚진 게 없을 테니까 떨쳐 일어나가지고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다 하는데 1980년대 젊은 학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정년할 때 다 정년 다 지났죠? 전혀 이제 안 바뀌었어요. 근데 이번 이야기 중에 또 하나 무슨 이야기 하냐면 신라 유물이 나왔어요. 경주에서. 그러면 저게 몇 색이냐. 대충 찍어서 5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가 없다. 가야 뭐가 나오면 3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삼국사기 초기로 불신론에 따라서 신라는 5세기 무렵에 건국됐다는 거고 가야는 3세기에 건국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찍는 거지. 그게 왜 5색이냐 그게 왜 3색이냐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백제 토기, 뭐 가야 토기, 신라 토기 토기 만드는 사람들이 같이 이거저거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 그걸 가지고 아까 탄알문 이야기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면은 아니 탄알문 토기가 왜 사만 토기인데 사만이란 용어 자체가 뭐냐면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불신론에 따라서 이 삼국의 건국 사실을 다 부인하죠. 빨라야 3세기에 건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전 1세기부터 3세기까지 뭐가 있었냐? 사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갖다가 이제 맞추는 건데 한마디로 학문이 아니에요. 그 남한의 이 강단사하게 하는 거는 식민사하게 하는 거는 학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아까 실중주의 할 때 사실과 해명을 왜 중시하냐? 다 거짓말이니까 그 해명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하죠. 아니 그럼 삼국사기가 다 거짓말로 썼단 말이냐. 그 삼국유사를 가야가 서기 40인안에 건국했다는 거는 삼국유사에도 나오고 삼국사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지리기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기무신열전에도 40인안에 건국했다고 정확하게 나와요.
그런데 아니야. 왜 아니냐면 임나일본부로 여기 끌어들여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제일 처음에 발굴한 인물이 발굴이라기보다는 도굴한 인물들이죠. 그 세키노 타다시라고 도쿄 공대 조과학 건축학 교수였는데 1906년에 처음 시작해가지고 막 발굴을 하는데 발굴 아닌 도구를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마니스루도 오고 여러 식민사학자들이 와가지고 지산동 고분군을 파헤쳤어요. 근데 그 당시 기록 보면은 화차, 화물 열차 있죠? 거기에 몇 냥씩 싣고 갔다는 게 여기서 나온 그 유물들을. 근데 요즘 그 민족문화 백과사전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 그 얘기가 싹 사라졌어요. 그냥 일본인들이 발굴했다라고만 하고 그 어마어마한 유물들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싹 사라졌어요. 지금 더 악화되고 있는 게 식민사학이 4세대, 5세대를 지나가면서 그중 하나가 여기 보면은 하나 뭐 모형을 만들어 놨던데요. 여기 지산동 고분군에서 2019년에 토제 유물이 나왔습니다. 이 토제 유물 보면은 삼국 그 유사에 나오는 건국사와 이야기들이 다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하는 것들이 다 실려 있어요. 그래서 2019년에 그 가야 본성전이라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했잖아요. 유물은 훌륭한데 설명은 다 야마도 외식으로 해놨죠. 그런데 그 중에 처음 들어갈 때 이 토제 유물하고 그 다음에 그 파사석탑, 허황우가 싣고 왔다는 파사석탑을 전시를 했더니 조선일보하고 한겨레 신문에서 동시에 검증한데 유물 전시, 묻지마, 동시에 똑같은 논조로 비판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 좌우가 함께 공격하면 살아남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토제 유물은 어디로 없애버리고 다음번에 박장훈 회장님이 하셔갖고 토제 유물 여기 반드시 전시하셔야 돼요.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파사석탑에다가는 신화라고 써놓고 못 믿을 전 세계 역사학자들 중에 신화를 못 믿을 이야기 이렇게 보는 건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신화는 전부 다 사실의 반영이라고 보는 건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신화라고 쓰면 못 믿을 이야기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파사석탑에다가는 신화, 못 믿을 이야기라고 써놓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제가 이거 뭐 여러 번 말씀 드린 건데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총론에서는 서론에서는 항상 식민사 극복했다, 비판했다 해놓죠. 강론에 가보면 똑같고 결론 가보면 다 식민사학 일색이죠. 예전에 한일역사공동연구회란 조직이 있었어요.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하고 일본의 수상하고 역사 분쟁이 심하니까 공통의 뭘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그건 한일역사공동연구회가 아니라 일역사공동연구회라고 보면 딱 맞아요. 하는 뭐가. 근데 이 사람들 발표할 때 뭐라고 했냐면 임나일본부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다. 이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임나일본부서를 폐기했다가 아니라 임나일본부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다. 이게 뭐냐면 임나일본부는 식민사학에서는 서기 369년부터 562년까지 존재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이란 용어는 서기 670년에 처음으로 등장해요. 근데 일본이란 국호가 없는데 그 몇백 년 전에 어떻게 임나일본부가 있냐. 그러니까 한일학자들끼리 일본부라는 말만 빼놓고 그냥 임나라고 통칭하자 이렇게 합의한 거예요. 임나일본부를 극복했으면 임나는 한반도 남부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거같이 이제 임나일본부가 조선총독부 같은 식민통치기관이다 이렇게 얘기 못해요 이제는. 그런데 변형 논리를 만들죠. 그 변형 논리들이 뭐냐면 가야에 외에 외교기관이 있었다, 뭐 교육기관이 있었다 이런 걸로 이제 장난쳐가면서
무슨 수를 쓰든지 야마도회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전라도 전야사도 똑같아요. 가야 고문도 똑같잖아요. 무슨 수를 쓰든지 이 합천을 다라로 만들고 저기 남원을 김은국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합천을 다라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거 하나 유네스코에 집어넣으면은 임나 7국이잖아요. 유승민사학에서 임나 7국 뭐 임나 10국 하는데 가야가 6국이잖아요. 모든 사료에는 가야가 6국이지 7국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1963년도에 북한 학계의 김석평, 김석평은 대구 출신이에요. 대구 출신 분인데 월북해가지고 그 북한 역사학에 이제 기초를 만든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일본 서기를 쭉 보니까 일본 서기는 두 가지.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신라, 고구려, 백제, 가라 이 이야기들이 우리가 아는 본국, 그 본국의 이야기를 일본 서기에서 했다면 다 거짓말이다. 그런데 본국이 아니라 이들이 일본 열도에 진출해가지고 여러 소국들, 분국들을 세우는데 바로 그 분국들의 이야기를 쓴 거다. 이게 상당히 어찌 보면 단대신초 선장이 우리 역사 이 조선족 유학자들의 중화사대주의 사관을 확 뒤집어가지고 우리 주체사관을 내놨잖아요. 거기에 비견되는 사건이에요. 일본 서기를 다 거짓말이냐 아니면 거짓말이 아니면은 이 본국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 진출해가지고 세운 분국들의 이야기다라고 한 게 1963년이에요. 그리고 식민사학이 목숨 걸고 지키는 게 뭐냐면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다 이거잖아요. 이건 25년부터 내년부터 사용할 교과서도 지도에 다 그렇게 그려놨어요.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얘기는 중국의 식민지란 이야기예요. 우리 학생들이 왜 중국의 식민지가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고 계속 배워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료를 보면은 사료는 다 낙랑군은 요동에 있었다. 고대 요동에 있었다. 다 중국 사료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아까 집중사학, 사실과 해명. 이거 잘못 쓴 거지. 이거는 왜냐면 낙랑군은 평양에 있어야 돼. 이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뭐냐면 북한 학계에서는 리지린이라는 학자가 1961년도에 북경대 대학원에서 담기양이라고 당시 중국 최고의 학자예요. 담기양을 지도교수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미 1961년에 뭐라고 하냐면 한사군은 지금 요동에 있었다. 이렇게 발표해가지고 북한 학계에서는 1961년도에 낙랑군 노동설로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한겨레 신문에서 한겨레 20일에서 권두원에 그런 이야기 쓰잖아요. 북한 학계에서 해방 이후에 3천여 기를 발굴했는데 북한 학계도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라고 보고 있다. 근데 우리 같은 학자들이 그게 불편하다라고 권두원에 써가지고 제가 당시 이 사람들이 그 북한 학계에서 쓴 책이 있어요. 낙랑군. 그 책의 핵심 요지는 뭐냐면 그 해방 이후에 북한 학계에서 3천여 개 이상의 고분을 발굴했는데 중국 거는 하나도 못 찾았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고조선의 위만조선의 후예국가인 낙랑국, 그러니까 고조선 후예의 그 고분들이지 중원에서 건너온 중국 한나라에서 건너온 유물 유적은 하나도 못 찾았다. 근데 그걸 갖다 북한 학계는 낙랑국 최리가 있는 낙랑국을 갖다가 국을 군자로 바꿔가지고 사기치다가 안정윤이라는 그 젊은 조선일보에서 이제 무서운 아이들이라고 붙여준 그 젊은 친구가 젊은 학자가 그렇게 바꿔가지고 사기친 논문 가지고 지금 곧바로 총독부는 영원히 우리 지배하신다 라는 논문 쓴 그 무서운 아이들이 6개월 안 돼갖고 다 교수로 갔잖아요. 뭐 가톨릭대 교수, 서울시립대 교수, 동북아재단 연구위원. 이게 이 분야는 완전히 총독부가 이제 지배하고 있다는 여러 증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에선가 외에서는 무슨 이유에선가 임나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가야를. 이건 한국 이야기고. 이 김석형이 쓴 거는 뭐냐면 우리는 서부일본 북교수 기비 기네 야마토 등지에 백제 가라 신라계통 소국들이 존재하였으며 이 소국들도 백제 가라 신라라고 칭하였을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뭐냐면 백제 사람들이 일본 열도 건너가서는 백제라는 이름을 썼어요. 근데 가야 사람들이 건너가서는 가라라는 이름도 쓰고 임나라는 이름도 썼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다 이 이야기 가지고 신공왕후가 고구려 백제 신라 왕들로부터 항복을 받았다. 이 얘기를 지금도 이제 하고 있고 이게 나가미초가 그런 주장들을 하고요. 이게 유명한 게 이제 신공 49년에 야마도 왜군이 탁준에 집결해서 보세요. 신라를 공격해 깨뜨리고 이로 인해 비자발, 남가라, 탁국, 알라, 다라, 탁중, 가라 7국을 정벌하고 아니 망한 거는 공격한 거는 신라잖아요. 근데 망한 거는 가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자발은 청령이고 남가라는 김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다라는 합천이고 탁수는 대구고 요 가라는 바로 이 고령이다. 왜 고령인데 그냥 주장하는 게 아무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유카이 후사노신이라는 야쿠자 그 경복궁을 타고 넘어가 가지고 명성황후를 시해하는데 가담했던 이 야쿠자가 역사 공부한답시고 일본 야쿠자들은 우리 조폭하고 달라요. 우리 조폭들은 칼만 가지고 설치는데 일본 야쿠자들은 자기네 사상가라 그래요. 사상가고 역사학자라 그래요. 아유카유 후사노신이 한 거나 이마니시루가 한 거나 세마스 야스카즈가 한 거나 김영구 김태식이 한 거나 거의 다 대동소이하잖아요. 이 일본석에 나오는 지명을 다 한반도 남부에서 찾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탁준을 갖다가 이 지금의 달구와 지금의 경상북도 대구다 이랬는데 아까 나오는 7개 지명이 그럼 한번 모순이 뭐냐면 탁준에 집결했어요. 그럼 당시 탁준을 대구라고 보면 시야마시 야스카즈가 대구라 그랬는데 탁준이 대구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 야마도 왜군은 공수부대가 있어야죠. 그래서 부산 대구로 먼저 와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런 논리가 해방 80년 지나기까지 한국 세칭 스카이대 뭐 역사학반이 뭐 100%에 100% 이런 논리가 통한다는 게 인류 문명사의 수치예요. 그러면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한국 역사학계는 집단 정신 병리학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예전에 연대 교수 출신 정신과 의사를 한번 만나갖고 이거 한번 정신병리학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해방 80년 지나도록 이제는 한국이 일본을 국민소득에서 앞섰잖아요. 지금 똑같은 값이면 일본 누가 삽니까? 한국과 하잖아요. 그런데 오직 이 역사학자들만 아직 우리는 야마도의 식민이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한국의 역사학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석형이 이와 같은 일본 학자들의 위치 비정은 억지를 면치 못한다. 당시 야마토 군대가 경상 전라 두 도를 무인지경으로 돌아쳤다고 전제하고 그 일대 고지명에 비슷한 글자가 여러 글자 중에서 하나라도 있으면 주어 맞춘 것에 불과하다. 이게 일본과 한국의 세칭 주루사학이라는 데서 위치 비정하는 거예요. 그냥 막 찾는 겁니다. 찾아가고 탁준이 왜 달구하냐. 달하고 탁하고 발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달하고 탁하고 발음 비슷해요? 그래서 이스웨마시 야스카즈가 가라는 남가라의 상대적인 명칭으로 생각되는데 삼국사기의 대가야로서 곧 지금의 경상북도 고령이다. 그러니까 저때 야마도의 군이 여기까지 다 이제 점령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 지명이
여기 남아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군의 아들 김두한 아시죠? 김두한이 활동했던 데가 어디예요? 명동, 그 당시 혼맛지라 그랬죠. 그건 장군의 아들 영화 보면 조금 나오는데 지금 명동 가서 혼맛지가 어딘지 아세요? 하면은 아는 사람 없잖아요. 왜냐? 35년 지배했다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계속 남아 있다는 건 뭐냐면 계속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북한의 이제 김석형의 뒤를 이은 학자가 조이승인데 그 조이승 박사가 이 대마도와 그 큐슈 지역에 남아 있는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가약의 지명을 찾아보니까 큐슈에만 35개의 지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렇게 다 가라노가미 뭐 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35개 지명을 다 써놨어요. 제가 논문에서 다 썼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도록 하고 이것보다도 그 북한학계의 가야사 연구라고 저희가 이제 펴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시면은 남한학계의 가야사는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야마도회가 왔다. 총론에서는 식민사학 비판하고 강론 가보면 다 그 얘기인데 이 북한학계의 이야기들은 이 많은 이런 근거들을 다 제시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가야계의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이토지마 반도예요. 여기에 이름도 지금 가야산이 있어요. 여기를 거쳐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제가 한 10여 년 됐나 7, 8년 됐나 그때 이 교선을 갔다가 이 사이토가루 여기가 미야자키 현인데요. 미야자키 현에 사이토가루 무덤군을 한번 가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무덤을 갔다가 이게 바로 가야계가 쭉 내려온 흔적인데 여기에서 이제 요 미야자키시로 이제 오게 되죠. 그러니까 큰 틀은 뭐냐면 야마도 왜 살아는 게 일본 역사의 시작이라는 게 뭐냐면 3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가야계가 처음에 일본 열도 진출한 것이 야마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고분을 파보면 4세기 무렵까지는 대부분 가야 부분이에요. 그러다가 그 5세기 무렵 가면은 이제 백제 부분이 주로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가야산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사이토가루 부분군인데 자기들도 뭐냐면 일본에서 벌써 1912년에 이마니시류가 발굴했는데 황조의 발상지라고 황조의 발상지를 찾기 위해서 여기를 찾았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전 일왕 아키토 부부가 여기 방문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세워놨어요. 이게 이제 이마니시류죠. 발굴 당시에. 당시 일본 국내성하고 도쿄 제국대하고 교토 제국대가 합동으로 이제 발굴했는데 여기서 뭐냐면 발굴해봤으니까 야마도의 시작은 빨라야 3세기라는 걸 다 알고 여기 와서 역사 조작을 한 거예요. 이 하마다 코사코, 이마니시류 요 인물들이 다 고령 지산동을 발굴 아닌 독을 해가면서 화차로 화물 열차로 실어갔던 인물들인데 요 인물들이 다 사이토가루 고분군을 발굴한 그런 인물들이죠. 가야 철가보트하고 사이토가루 철가보트하고 형태가 똑같아요. 무엇보다도 그 일왕실의 뿌리라는 이 사이토가루 고분군의 철모 이걸 갖다 제가 철모라 그랬다고 해가지고 왜 투구라고 하라고 철모라고 하느냐 이제 시비들을 걸던데 이 투구하고 이 통을 나가 보시면은 요 투구가 남아 있어요. 지금 전시돼 있어요. 형태가 똑같잖아요. 결국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대가야 할 때 내년부터는 좀 이 대가야 향토사 연구에서 가약의 일본 진출에 관한 답사팀을 좀 꾸리세요. 우리 가락대구 정춘래 회장님, 김성무 회장님하고 해가지고 일본 열도 가보면 가야 흔적이 저렇게 무수히 남아 있는데 이름도 무수히 남아 있고 유적 유물도 무수히 남아 있어요. 가야의 이 유적 유물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저 북한학교에서는 임나를 오카야마라는 곳에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가 옛날 고대 길비국이 있던 곳인데 거기에 있는 고분이 5세기 때 고분인데 전 일본의 10,000개가 넘는 고분 중에 4번째로 커요. 축조 당시엔 가장 컸다는 거예요. 5세기인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야마도에는 5세기까지도 서부 일본 열도로 통일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가야계 고분이 그리고 우뚝 남아 있는 것은. 그런데 무슨 363년에 야마도회가 여기 와가지고 국가단인데 무슨 점령해서 임나를 세우고 다 말 같지 않은 얘기들이 지금 한국 학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데 오늘 이 행사는 대단히 뜻깊은 행사예요. 바로 현지에서 제가 이 현지에서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는 설들이 얼마나 호황한 것인지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이제 뜻깊은 행사고요. 내년에는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여기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큐슈 북부의 그 이토지마 반도 그다음에 그 미야자키 현의 사이토바루 고분군 그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가능하면은 그 북한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당산현 그쪽 지역의 고분들을 보면 아 우리 선조들이 일본열도 건너가서 이 어마어마한 유적들을 쌓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발표해 주신 이덕일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